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임희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 그 관세직에서 나오는 회계 원리라는 과정도 있죠. 회계 원리는 대부분 회계학 문제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국가직 9급 문제랑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직 9급 회계학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 원리는 국가직 9급 회계학과 좀 차이 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주로 이제 재무회계 문제만 나오잖아요. 우리 회계 원리는. 그래서 재무회계 문제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더 보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만 골라서 풀어드릴 거니까 나머지 해설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9급 공무원 회계학을 좀 참고해 주세요. 자, 문제 중에서 다른 게 6번이 하나 있었네요. 6번은 뭐냐면 유형자산에 대한 후속 원가래요. 자, 유형자산은 기계장치랑 건물 이런 거예요. 돈 한 번만 쓰고 끝난다. 주기적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된다. 후자. 그래서 이 후속적인 원가 중에서도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지출도 있지만 그냥 쓰고 많은 지출도 있어요. 그래서 너 그거 구분할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읽어봐도 누가 봐도 알 것 같은데. 1번 생산량이 는데.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자본적 지출. 두 번째, 내용 연수가 늘어난데 수명이 연장한 거예요. 업그레이드. 3번 성능 증가 핵심 부품이래요. 누가 봐도 묵직해요. 이런 건 다 자본적 지출인데 4번은 뭐예요? 윤활유. 윤활유가 뭔지 아시죠? 기름칠 하신 거야. 이거는 그냥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답은 4번이에요. 결이 다른 친구는 4번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동일했고요. 뒤로 한번 문제를 넘겨보시면 10번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잘 보시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박스의 왼쪽에 재무성과래요. 재무성과는 수익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있으면 뒤에 일주더라도 가는 수익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나이스라고 했죠. 성과는 수익 비용인데 비용이 있는데 나머지는 수익이죠. 그래서 괜히 뒤에 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풀면 좋다. 근데 수익은 자본 느는 거죠. 다만 유상증자 등은 제외. 그리고 청구권, 돈 줘라고 할 수 있는 건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있어. 그럼 부채야. 뭐지? 표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그냥 준 거네요. 경제적 자원이 뭐예요? 돈 될 만한 거. 요걸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대로만 잘 넣어보신 거를 구해주시면 정답은 4번이다 라고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표 자체는 되게 좋아요. 저는 정리 용도로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 좀 활용해 봐야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정리는 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답안을 다 메꾸신 다음에 요 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 자, 회계 원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T자 계정을 가끔 내기도 합니다. 자, 현금, 소모품 비례요.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현금은 왼쪽에다가 증가, 오른쪽에 감소를 쓰죠. 현금을 쓴 거예요. 10만 원. 5월 1일자에. 왜 썼나? 가봤더니 소모품 샀어요. 소모품 이런 게 A4용지 같은 걸 제가 소모품이라고 한다고 했죠. 돈 쓰자마자 소모품 B를 처리한 거예요. 어차피 다 쓸 거니까. 근데 비용 처리했는데 12월 말에 가봤더니 또 A4용지를 남겼어. 2만 원치. 그럼 얼마 쓴 거예요? 8만 원 썼지 뭐. 뭐야? 답은 1번이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올해 제가 5월 1일에 그 소모품 다 쓸 거야. 소모품 비용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12월 말에 가봤더니 A4 용지가 2만 원치나 남았어요. 그럼 들고 가야죠. 그래서 비용 처리가 좀 많았어. 우리 2만 원치 안 썼더라. 그러면 올해 쓴 거는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고요. 2번은 여기 있네요. 제가 했던 수정 분계고 기말에 2만 원 남았으니까 2만 원 데리고 가는 분계예요. 그 다음에 전부 비용 처리한 거 맞죠? 그래서 T자 계정으로 한번 내기는 했는데 소모품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요게 읽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회계 원리는 이런 T자 계정이 나왔을 때 어디가 증이고 감인지를 잘 표기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3번으로 갑시다. 자, 이 문제도 이제 기말 수정 분계 중에 하나인데 자, X1년도 7월 1일자에 이 회사는 창고를 빌려주고요. 1년치 임대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전부 다 수익 신고했대요. 좀 많지 않아요? 1년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12월 말까지 6개월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12월 말에 수정 분계를 해줘야 돼요. 수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임대료 15만 원은 내년도 거야. 선수 수익이야. 자, 이렇게 했어야 해요.
근데 안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수익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죠. 야, 30만 원 아니고 15만 원이야. 근데 올해 너 왜 다 잡았어? 수익이 너무 많잖아. 그쵸? 수익이 많으면 이익도 과대예요. 그쵸? 그래서 이익은 과대, 수익도 과대다. 근데 부채,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는 나왔어야 되는데 기재고를 안 한 거죠. 그럼 부채는 있어야 될 값보다 적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채가 과소면 자본은 반대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니까 자본은 과대다. 이렇게 제가 늘 항상 다 쓰고 나서 답을 찾는 게 최선이다.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하시면 4번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부채는 과소, 이익은 과대. 2번. 그렇죠? 여기서 써 있지 않은 자산이나 비용은 불변입니다.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좀 적어두시고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 2번으로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14번 문제도 여기서만 나온 문제였어요.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래요. 자, 무형자산 하면 그 연구 단계, 개발 단계죠. 1번.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 만들어 본대요. 자, 시제품 정도 만들 거면 엄청나다. 그쵸? 개발자산, 개발비예요. 개발 단계의 지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중이니까 회계는 비용입니다. 연구비. 자, 내부 산출 영업권은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인가요? 연구 개발 모른대요. 회계는 보수적인 거 아시죠? 이런 거는 다 비용으로 빼버려야 되는 거지 무슨 개발 단계야.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자, 요거는 재평가 모형인데요. 엑슬년 초에 건물을 쓸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일괄취득했대요. 첫 줄이 제일 중요하네. 둘 다 쓴다는데요. 건물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쓰겠대. 그러면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배분, 그쵸? 15만 원을 10대 10이니까 반반씩 가져가는 거라서 토지는 원가가 7만 5천 원. 건물도 7만 5천 원으로 기재를 할 겁니다. 질문은 다 토지 관련한 거니까 얘가 스타트가 7만 5천 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라는 얘기죠. 1년 말에 8만 원 됐어요. 자, 첫 판부터 올라왔어요. 플러스 5천 원은 재평가 잉여금. OCI,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쵸?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7만 원까지. 그러면 일단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다 소진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재평가 손실 쓰시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9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올라갈 때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7만 5천 원까지 올라오는 건 재평가 2. 나머지는 기타 포괄 손익이죠. 재평가 잉여금. 자, 이렇게 해놓고 9만 원을 9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처분 시점에 손익이 나오질 않네요. 이 중에 맞는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틀린 거. 그쵸? 1번 봅시다. 엑슬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의 증감은 없어요. 5천 원은 기타 포괄 손익이거든요. 맞네. 2번. X1년도는 맞죠? 단기 손실 5천 원. 기타 포괄 이익도 5천 원 다 까지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 왜 3번이겠어요? X3년도 단기 순이익의 증감은 없어요. 대놓고 있잖아요. 플러스 5천 원. 기타 포괄이익은 2만 원 늘었어. 뭐야? 7만 원이 9만 원 됐으면 최종 2만 원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5천 원 증가하고 기타 포괄이익도 2만 원 증가한다라고 쓰셔야 돼요. 3번. 4번. X4년도에는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돈 9만 원 들어갔지만 토지 9만 원이 제거되는 거라서 자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본은 불변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 또 해봤고요. 이제 뒤쪽에서 문제 하나가 조금 있어요. 18번 문제 외에는 다 동일하니까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X1년 3월 20일에 당좌 비율 75, 유동 비율은 140%래요. 한 놈은 1보다 작고 한 놈은 1보다 커요. 자, 당좌 비율을 써봅시다. 밑에는 유동 부채, 위에는 당좌 자산. 유동 비율은 분모는 동일하죠. 유동 부채로.
분자는 유동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보니까 X년도에 매입 채무를 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매입 채무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 그러면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거든요. 부채 줄고 유동자산이라는 현금도 줄어요. 현금은 유동이면서 동시에 당좌예요. 그럼 둘 다 줄어. 똑같은 돈만큼 준다고 불변한다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작은 놈이 크게 때려 맞는 거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 75%라는 걸 잘 아셔야 된다. 그치? 작은 놈이 어디예요? 비율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위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얘가 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얘가 감소한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유동 비율은 140%였어요. 그러면 1보다 얘가 더 크다란 얘기는 위가 더 크고 밑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얘가 더 감소하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얘는 반대로가 되죠.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티나게 그려달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준 이유는 한 놈은 1보다 작고 한 놈은 1보다 커서 작은 쪽에 큰 폭의 영향을 잘 기재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대로 써 있는 게 뭐예요? 감소와 증가로 써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 5문제 정도, 대여섯 문제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했으니까요. 이 정도 해서 18번까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의 문항을 좀 확인해 봤고요. 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메일이나 게시판에 질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회계 원리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